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근무하는 천정희 교수입니다. 크립토랩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국가 그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준비한 내용에 조금 변형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또 좀 최근에 좀 새로운 사실 새로운 뉴스들, 특히 미토스발 뉴스가 있으면서 그 사실 같은 내용인데 관심은 조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미토스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AI 해커가 인간의 해커를 월등히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마치 바둑에서 어, 이세돌 사범이 AI와 대국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인간이 이제 바둑을 AI를 이긴다는 건 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해커도 이제 뭐 저희가 화이트 해커 양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이제 화이트 해커가 해킹을 막는다는 것도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면 보안은 무엇에 의존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커다란 화두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는 증명 가능한 혹은 증명을 했거나 검증이 된 도구들을 기반으로 보안을 다시 컨스트럭트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데 보안은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고민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빨리 실증을 하고 대책을 내세운다면 세계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2003년부터 이제 암호학을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프라이빗 AI 이니셔티브 의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암호학 쪽으로는 이제 국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세계 암호학 전화오브 크립토 편집위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크립트 조정위원이나 동양암호 세계 표준화기구, 그다음에 PKC 등 여러 학회 조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한림원의 보안 분야 유일한 정회원이 되기도 하고 석학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몰두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동영암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상용화하자라는 것이고요. 서울대에서 개발한 CKKS가 지금 현재 최고의 스킴 그리고 가장 최신의 스킴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 이제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동영암호를 좀 설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암호는 대칭키암호로 볼 수도 있고 공개키암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좀 편의상 대칭키암호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대칭키암호는 비밀키를 개인이 만들면 그걸로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키로 복호화도 할 수 있는 건데요. 10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1, 2, 3, 4라는 암호 키로 암호화하면 10 더하기 1, 2, 3, 4 곱하기 3 이게 암호화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3이라는 난수가 없으면 할 때마다 동일하게 암호화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지만 깨집니다. 요즘은 암호화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고요. 이제 15를 암호화할 때는 새로운 난수 5를 써서 15 더하기 1, 2, 3, 4, 5로 암호화를 합니다. 복호화는 1, 2, 3,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서 이 난수가 없어도 복호화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쉬운데요. 여긴 이제 더 추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암호를 풀지 않고 복호화를 풀지 않고 그대로 암호문을 더했을 때 10 더하기 15의 암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을 수학에서 호모몰픽 프로퍼티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더하기뿐만 아니라 곱하기를 할 때에도 10 곱하기 15의 암호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은 암호에 이러한 성질이 있다면 어, 이제 암호문을 복호하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1978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야만 사실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젠트리가 이걸 풀었을 때에도 스탠포드예요. 연산이 너무 느려서 계산하는데 한 비트 계산하는데 30분씩 걸렸습니다. 이제 상용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더하기 곱하기뿐만 아니라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한 동영암호를 만드니까 이게 월등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서울대에서 저희 이제 천킴킴송이라는 이제 스킴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표준화를 진행 중이어서 표준화 세계 표준기구 ISO 표준화의 5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가 지난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9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세계 표준이 되겠습니다. 안- 다행스럽게도 이제 최근 위협이 되는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한 암호라서 이제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암호 기술을 조금 보안 기술 설명을 해드리면, 보안은 보통 세 레이어로 판단을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은 주변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이런 해자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경비원을 세우거나 이렇죠. 시스템 보안은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벽을 뚫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를 이제 금고 안에 넣어서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데이터 보안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데이터 보안은 이제 금고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금고 집에 있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이유는 집이 너무 튼튼해졌어요.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네트워크 보안도 강해져서 이제 굳이 불편하게 금고를 안 써도 되는데, 네트워크상으로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제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보안이 거의 무력화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미토스로 나오는 이런 AI 해커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이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사실상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사실은 거의 부재합니다. 어떤 부서도 우리가 그거 맡겠습니다라고 손을 안 들어요. 거기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현재, 불편하지만, 안전성이 증명된 게 데이터 보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동영암호가 다행히 이 불편함을 해소를 합니다. 불편함이 뭡니까? 불편함은 뭐냐면 암호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를 다 복호화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작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 뭐 이메일이라고 하면 1테라 가깝게 되거든요. 이거를 복호화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복호화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암호인 동영암호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저희 이제 해커가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해커가 없어질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봐서 이런 걸 준비해 봤었는데요. 소매치기를 어떻게 없앴을까요? 도둑의 그 방법들을 연구해서 없앤 게 아니라 지갑을 튼튼하게 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암호화하더라도 해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커가 들어왔을 때 가져갈 재산을 는 이제 암호화가 돼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급감해서 해킹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영암호가 데이터의 신용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좋은 동영암호를 왜 안 쓸까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느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청와대 찾아가서 팀장님 초청으로 찾아가서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저는 이게 동영암호가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아주 자부를 했었어요. 그치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보안이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조금만 오버헤드가 있어도 사람들은 좀 기피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니 우리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보안이 있는데 굳이 암호화를 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라고 위기의식은 적었고 여전히 동영암호는 쓰면 어쨌든 시스템이 느려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몇 년 동안 연구를 다시 한 거는 시스템에서 느낄 수 없는 수준. 어? 네, 오버헤드 해야겠다. 그 동영암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수준으로 빨라야만 사람들이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연구 끝에 4.5세대 동영암호가 나왔습니다. 얘는 선형 계산, 우리가 LLM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선형 연산인데 이런 선형 연산들을 오버헤드 거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즉 덧셈, 곱셈, 나눗셈에 의해서 행렬 연산을 언락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만들었고요. 세계 최고의 암호학계인 크립토에서 채택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제 서비스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이제 필요성도 미토스 때문에 커진 거죠. 우리 집이 이제 뚫린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근데 이걸 쓰면 뭘 할 수 있느냐? 기존에 AES로 제 이메일을 암호화를 했어요. 그러면 어,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검색을 하는데요. 복호화 이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복호화했을 때 이걸 가져가면 해커가 와서 가져가면 이제 위험하죠. 동영암으로 쓰면 이를 암호화를 복호화를 하지 않고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가져갑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복호화된 걸 가져가면 되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만 이제 해킹을 100% 막는 게 아니라 해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한 주씩 가져가면 해커가 1년 내내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겠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가져가려는 해커들인데 이제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48년 전에 이미 나온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속도였는데 이제 4.5세대 CKKS를 쓰면 초당 2기가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이, 제가 이메일이 만약 100기가라 그러면 50초 만에 검색이 끝나는 건데, 복호화를 하려면 500초가 걸리는 겁니다. 10분 정도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동영암으로 쓰면 안전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빨라지고 10배가 빠르다는 것은 서버를 10대 써야 될 거 한 대만 써도 되니까, 이 CF 기업에 혹은 재정적으로도 유리해지겠죠? 이제 실제로, 이건 어떤 연산을 한 거냐면, 길이가 510인 벡터를 길이가 510인 벡터 4,000개랑 내적을 해서 어떤 게 제일 가까운가를 찾는 건데, 평문 상태에서 18 나노세컨드가,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던 게 이게 66 마이크로세컨드. 어? 두 배가 아니라 좀 느려진 거 아니냐? 32개 할 때는 오히려 빨라졌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리거나 조금 빨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 차이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였고요. 대부분의 계산은 메모리 바운드라서 메모리가 읽어내는 시간 동안 컴퓨터는 보통 30% 정도 가동률입니다. 조금 더 가동을 해도 서비스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KBS 9시 뉴스에서 방영된 장면인데요. 거기서 요구한 게 이거를 시연으로 보여달라. 실제 실시간 시연으로. 그래서 암호화된 이 왼쪽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암호화된 이메일 제목들에서 급여 명세서라고 검색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복호화를 한 뒤에 그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오른쪽은 또 급여 명세서라고 넣었더니 쭉 해서 암호화, 복호화 안 하고 찾은 겁니다. 어느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이 심지어 10배 빠르다는 겁니다. 왜 이제 해외에선 상용화가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보완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게 좀 낯선데요. 저희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어도 CPU에서 28배 빠르고 GPU에서도 최소한 2등하고 이 정도가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속도만이 아니라 사이즈도 있고 정확도도 있는데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라이브러리와 제품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저희 그 해안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게 뭐 1초 걸리기 28초 걸리면 상용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동안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도 다 해외 사례를 찾아와 그러는데 이게 참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AIC 아이카 같은 데에서 실증을 관심을 도와주신다면 세계 최초의 실증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동영암호 저는 이제 수학을 시작을 할 때 좀 아쉬웠던 게 우리는 늘 따라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상용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원천 기술을 만들고 상용화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영암호가 그 시점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탑티어 세계 탑3 논문 중에 5년간 75편 중에 33편이 한국 논문이고 이 중에 21편 이제 서울대와 크립토를 썼는데요. 그다음에 동영암호 특허 중에 300건 가깝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동영암호의 원천 기술 2세대, 3세대, 4세대 중에 이제 저희가 늦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인용 수가 다른 것들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2배 가깝게 더 많은 인용을 보일 정도로 이제 동영암호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는 저희 이제 서울대하고 크립토랩은 이 원천 기술을 계속 보강하고 격차를 벌려나가는 일을 할 건데요. 이제 또 한 가지 그것으로 상용화하는 사례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첫 번째 세계적으로 첫 번째 완전 동영암의 활용 사례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2021년인데요. 우리 코로나가 극심할 때 코로나 환자들하고 만났는지 동선 추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환자들의 이제 QR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위치를 핸드폰에서 찍어서 그거랑 대조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정부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주고 이제 가까운지를 계산한 다음에 돌려받아서 복호화하면 본인만 알 수 있는 걸 만들었었고 처음에 질병청에서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다는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경기도에서 그때 그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사용이 됐고 이걸 보고 질병청에서도 이제 채택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고 전국 확대까지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번지면서 이제 동선 추적이 중단이 돼서 이제 시험 결과를 더 얻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가 다시 이제 약간 이제 그 하이퍼 커브에서 한참 좋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네이버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통계청 지금 국가 데이터처가 됐는데 다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하는 분석, 그다음에 여러 병원들에서 의료 데이터 분석, 그다음 유전체 분석 등이 이제 일어났는데 2023년 4년이 이제 저희한테는 데스밸리였던 것 같아요. 죽음의 계곡이었던 게 어, 이게 이제 돌아는 가는데 실제로 상용화를 쓰려면 너무 여러 가지들을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법제화도 안 돼 있고 표준화도 안 돼 있다 보니 이제 산업화에서 이제 지지부지해졌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해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간단하지만 패스워드가 해킹된 패스워드 풀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패스워드 모니터, 그다음에 IBM은 H레이어라고 제 플랫폼을 출시했고, 자마는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애플은 랜드마크 태깅 같은 것들을 출시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조금은 가벼운 동영암호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실제로 본격적인 분석은 좀 하기 어려워요.
어려웠습니다. 이제 해외는 그들이 가진 기술 기반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가진 이제 앞선 기술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에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스하고 했던 사례인데요. 얼굴 페이스 페이먼트, 페이스 페이먼트죠. 페이스 페이먼트를 하려고 얼굴로 지불을 하려면 이제 얼굴을 이제 템플릿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템플릿에 저장된 게 털리면 큰일이죠. 암호화된 상태에서 저장해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를 보면 이제 이게 인크립션에 14ms고 339ms 안에 한 1대1 대응을 한 게 아니라 1대 N 매치. 여기서 지금 몇만 명이죠? 30만 명인가요?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조회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2만 3천 건의 지금 문서가 있어요. 그중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검색을 하는데 문서는 복호하지 않고 그대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건을 찾았죠. 이런 이제 이게 실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 검색입니다. 영상을 AI 분석을 할 때 암호화된 상태로 군인 무기 등의 객체 식별을 하고 또 여기서 식별만 한 게 아니라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해서 고도화하는 것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이 데이터들은 다 컨피덴셜한 데이터라서 이제 그 비밀 공간에서 해야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클라우드에 올려도 이렇게 암호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한 거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안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요즘 관심을 가지는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국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많이 보신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GPT 모델의 이 모습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풋이 들어가면 행렬 연산을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지 점수가 나오고요. 그 점수대로 이제 제일 높은 점수 있는 걸 다음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보면, 제너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일반 행렬 연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텐션 레이어라는 또 다른 일반 행렬 연산, 그 다음에 비선형, 갤루나 소프트맥스 같은 연산, 그리고 요것을 뭐 32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단순화 시켜보면 이렇게 선형, 비선형, 반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산이 이 행렬 연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는데요. 일단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는 도중에는 평문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이제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이것도 미토스 발로 생각하면 이제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를 하면 그 미토스가 이제 그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를. 그 다음에 AI 모델을 추출하면 뭐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국의 이제 모델을 만들 때 미국 모델에 저희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AI 모델을 데려다가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고문을 해서 열심히 불어.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불면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좀 좋은 뜻으로는 티처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잘 훈련된 선생 모델을 가져다가 그 모델을 활용하면 이제 10분의 1 사이즈의 작은 제자 모델을 특별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제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즉 AI 모델을 만든 재산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도 암호화해야 되는데요. 또한 이제 모델한테 여러 질문을 통해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요 구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질문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1단계는 레그 암호화입니다. 뭐냐면 어, 음, 비유를 하자면, 우리 두뇌의 사고 파트가 LLM에 해당된다면, 기억 파트는 이제, RAG,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증강 검색인데, 생성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벡터가 이제 보통 AI의 언어입니다. 화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보호하는데 숫자는 뭐 벡터는 이미 난독화가 된 게 아니냐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벡터에서 원래 자연어를 복구하는 확률이 뭐 93%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아예 암호화하자. 근데 이거는 아까 그 4.5세대 동형암호에 의해서 어, 거의 오버헤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적용 가능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건 제품화가 돼서 구글 그 구글에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 GCP 저 마켓플레이스에도.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 에이전트의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를 해킹하면 에이전트가 해커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의 메모리 등을 암호화해서 얘를 보호하자라는 게 있겠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델에까지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델을 암호화했을 때 그냥 암호화를 하면 그걸 더 복호화를 해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또 느린데 동형 암호화를 하면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오버헤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술이 1년에 6에서 8배 정도씩 계속 빨라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동안 이미 이제 연말 정도면 뭐 2, 3초 뭐 실시간에 도달할 것 같고 그쯤 되면 이제 칩도 찍어야죠. 우리나라가 또 AI 반도체 3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실시간이 될 겁니다. 즉 이제 레그 암호화를 쓰면 요 질문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질문을 했을 때 임베딩 모델로 만들고 벡터로 만든 다음에 유사도 검색을 하는데 요 과정을 동형 암호화 된 상태에서 함으로써 공격을 해도 벡터를 못 가져간다. 그 중에 이제 문서 하나쯤은 LLM에 전달하기 위해서 복호화를 할 수 있는데 문서 하나씩 털어갖고는 해커가 생산성,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99.9% 안전해진다. 대신 이건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국방부에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이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 LLM을 쓰고 싶은데 기밀 문서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암호화된 기밀 문서 기반으로 잘 해주고 이렇게 리포트를 생성해 준 거고요. 또 인물 사건 등과의 관계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행을 했고 이건 실시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그를 암호화한 거는 이렇게 잘 돌고 저희가 이 덕분에 이제 이렇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아서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요번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표창을 받으면 수의 계약이 된대. 그리고 이제 제품을 쓰려면 인증도 필요한데 GS 인증도 받고 아까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등록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가 로컬 에이전트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된 메모리인데요. 에이전트들은 보통 이제 여러 에이전트들랑 자기들끼리 MCP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자료는 다 파일이나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과 데이터들을 암호화해 놓으면 이제 해커가 뭔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 시에도 데이터 유출이 최소화되는 거죠. 레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에이전트 메모리를 보호하고 이 두 가지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라 저희는 AX 시대에
자꾸 위험하게 데이터를 이제 끊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을 보급하고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제 정부 보호 쪽은 아무도 컨트롤 타워를 맡겠다고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책임이 커요. 그리고 이제 전체 나라를 전체를 암호화하기 전에는 계속 뚫릴 거니까 이제 좀 어,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모델 암호화인데요. 이제 이 전체를 모델을 암호화하면 요 암호화된 상태로 엔드 투 엔드 인크립티드 단대단 암호화가 돼서 질문도 암호화가 들어가고 끝에 답도 암호화돼서 나와서 해커가 들어와도 저희 이제 미토스가 아니라 퀀텀 컴퓨터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도 모델도 어떤 정보 트레이닝 데이터도 얻을 수가 없고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응용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진 고급 데이터들로 파인 튜닝을 할 때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내놓는 걸 주저합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업의 강점을 이제 AI로 옮기고 싶어 해요. 저도 잘 인식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그 기능 올림픽 같은 거에 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니어들 중에 전 세계에서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 이제 기술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데이터를 AI로 옮기고 싶어도 유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번에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는 데이터 안 볼 거다라고 해도 모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저희가 암호화된 상태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암호화 키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모아서 일을 해야 효율적인데 그거에 에, 물리적 경리를 쓰는 게 아니라 암호학적 경리를 쓴다 그러면 키는 각 기업이 보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응용이고요. 또 한 가지 응용은 추론할 때도 단대단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말로 보면 이게 비화 AI 같은 건데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AI를 쓰는 겁니다. 저희 뭐 국정원 같은 기관은 그 온프렘으로 AI를 구축을 해서 망분리를 하고 뭐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보안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심지어 보안이 필요한 국정원 같은 데서도 부서마다 사실 칸막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격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암호학적 격리를 쓰면 국가의 한 군데 데이터 센터만 만들어 놔도 거기에서 각자 암호학적으로 격리되는 비화 AI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전성은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AI 어시스턴트라든지 기밀 카운셀링, 전략 수집 등에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수출도 유리합니다. 지금 미국의 AI를 쓰는데 제3세계는 굉장히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보도 뽑아가고 그러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수출을 하면 우리가 운영은 해주지만 데이터에 대한 주권은 그대로 그 나라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인크립트 LLM을 처음으로 구현한 것은 이제 크립토랩과 서울대가 2024년 10월이었는데요. 150초짜리를 구현했고 저희는 이게 굉장히 열광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1년 후에 134초짜리를 구현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4.5세대 동영암으로 활용하니까 16초까지 갔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 지금 크립토 내부에서는 10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이거 지금 이제 한 자릿수에 도달을 했고 저희는 이걸 빨리 실증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엔비디아는 뭐 그냥 삥을 해도 1조를 쓴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1년 할 걸 한 달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이게 따라잡힐지 8배
차이가 언제 따라잡힐지 좀 불안합니다. 저희 이제 독파모에도 이게 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미국의 LLM이 좋은 것은 뭐 AI 기술도 있지만 학습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잘 정제된 학습 데이터. 근데 우리는 학습 데이터 없나요? 우리도 좋은 학습 데이터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밀 유출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부처에서 안 내놓죠. 내놓으면 내놨다 해킹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 현재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우리한테 불리한데 이 기밀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관리하면서 쓰면 미국을 능가하는 독파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광주형 AX 실증밸리 말씀을 듣고 저희 개발 사업팀에서 준비해 준 슬라이드인데요. AI 실증 환경에서 데이터 AI 모델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데 아예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AI 실증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데이터 제공기관들이 있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내놓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내놓고 그들이 암호화해서 내놓고 키는 그들이 갖고 있게 요건 뭐 이제 그게 안전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든지 해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표준화돼 있고 국가기관이 이게 안전하다고 안전해주면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자기가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도 하고 일단 레그에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레그로도 그거는 이제 금방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립트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인크립티드 인퍼런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AI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까지 보여주면 그런데 복호화를 할 때는 항상 데이터 제공기관이 열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안심을 할 거고요. 또 이게 살짝 경제적인 모델도 됩니다. 데이터 제공기관이 보통 데이터를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 게 아닙니다. 이제 활용하는 처에서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기도 어려운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기관이 거기에다가 과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토큰 하나를 디크립션 해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재산권도 보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실증을 해서 보여주고 나면 AI를 쓰고 싶은 업체들이 이쪽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안을 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게 일단 시급하다. AI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천 년 어떻게 보면 모아온 재산을 디지털화하고 또 AI화 하면서 유출이 되는 이런 참사가 있을 수 있으니 어, 보호를 꼭 먼저 설계를 하고 전환을 하자. 두 번째는 이제 소버린 AI. 세계 3대 AI를 저희가 표방을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계에서는 1등 아니면 뭐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작은 분야에서도 한 가지를 1등하면 또 거꾸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AI는 우리가 못 쫓아가도 인크립티드 AI는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을 전략 기술화해서 어, 국가의 그 미래 산업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전략위에서 발표를 하는 때여서 국내 법제도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좋은 고급 암호 기술이 있어도 우리는 미국과 달리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표준화나 법제화 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오늘도 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랑 국장님과 그 과기정통부 국장,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에서도 세 분 오시고 그 그 AI 해커, 미토스발 AI 해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 지적이 됐습니다. 이제 빨리 조금 더 정부가 서둘러 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실증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또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